안녕하십니까.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네. 벌써 6화. 6화. 벌써 6화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판결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고는 이제, 그쵸.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고, 받는 사람이 피고겠죠. 이제 딱 판결문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런 합의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냥 원래는 판결을? 소송이라는 게 그 소장을 송달이 받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제 바쁘다 보니까 송달을 받고 나서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초반에 한번 방송하셨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고. 근데 그게 30일 내로 답변서를 안 내면은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재판부는 그 민사소송법에 그 무변론 판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변론 기일을 안 잡고 그냥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버려요. 5천만 원 청구했으면 5천만 원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그 판결문이 뚝 옵니다. 5천만 원. 되게 당황스럽겠네요. 너무 판결문이 5천이라니까. 원고의 청구 취지가 그대로 인용이 되기 때문에 네. 원고가 뭐 1억을 썼으면 1억이 인용이 돼서 오겠죠. 10억 써도 됩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 답변서를 안 냈을 때 무변론 판결을 했던 경우. 네. 아니면은 그 공시송달로 인정이 돼가지고 공시송달로 이렇게 판결문이 날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죠. 항소를 해서 일단 1심 판결문이 날아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항소를 해가지고 적어도 1심에서 좀 다툴 게 있습니다. 다툴 게 있고 하면은 충분히 피고인 경우에 한 1,000만 원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청구 기각도 가능한데 그걸 하나도 못해서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정이 됐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항소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죠. 받은 날로부터 그대로 2주 내로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와, 2주면은 그래도 약간 타이트합니다. 시간이네요. 일단은 변호사를 그냥 무조건 써야겠네요. 무조건 써야죠. 네. 그리고 2주가 지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편물 원고도 까먹고 우편물 원고도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뭐 두세 달 전에 와 있었다. 그런 경우는 추환항소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추항소요? 추완항소라고. 추완항소? 네. 추후 보완항소의 줄임말일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피고라든지 그거 받은 사람이 과실 없이 중과실 없이 뭔가를 놓쳤거나 이럴 때 그 요건이 되면은 그때 추환항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 다시 판결을 한번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1심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내가 변론이 있는지 몰랐다. 그런 사건이 열린지도 몰랐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 말고 1심에서 그냥 그 피고가 그냥 혼자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혼자만 이겨보겠다. 나홀로 한번 하면은 그냥 어차피 줄 돈 그냥 그쵸. 그냥 굳이 주겠다. 변호사비까지 쓸 필요 없다. 예를 들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종종 어떻게 판결을 받냐면은 3천만 원 청구하면은 2천만 원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고 소송 비용도 피고의 부담을 한다. 이런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꼬이는 거죠. 2,500만 원을 줘야 되죠. 원고의 소송 비용까지 다 줘야 되니까. 무슨 손해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송 대리인을 쓰면은 적어도 그 소송 비용 정도는 빠집니다. 최소한 빠지죠. 최소한 빠지니까. 그것도 많이 낮춰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3천 청구했는데 2천이 될 정도의 사건이면은 좀 잘 얘기를 하고 이러면 한 1,500, 2,000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야죠. 무조건 먼저 한번 그 변호사한테 들고 오세요. 그 판결문을 들고 와서 소송을 피고 항소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좀 잘하고 따뜻하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또 변호사는 또 저희 최변님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항소를 일단 안 하면은 진짜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2주 이내 우리 최 변호사님을 찾아와야 된다. 적어도 너무 급박하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면. 아무튼 그래서 이번 6화는 판결문을 받았을 때는 추한 항소라는 제도도 있고 항소를 할 수도 있다. 되게 좋은 내용 같아요. 왜냐면 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받고 판결문이니까. 판결문이니까 끝난 줄 알아요. 끝난 줄 알고 그냥 돈을 줘야 되나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그래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은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는 15%의 또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3천만 원에 15%면은 1년에 45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10년이면 4,500만 원이에요. 요즘 어디 가서 5% 받겠습니까? 5%도 아닌데 15%입니다. 오지게 비쌉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고 일부러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항소를 하셔가지고 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2천만 원 은행 예금에 넣어봐야 뭐 하겠어. 그럼요. 너한테 네. 돈을 뜯어낼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무조건 항소를 하시고 소송 대리인을 찾아와야 된다. 네, 이게 오늘의 또 결론입니다. 아유, 네, 되게 이건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면 6화는? 6화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또 다음 7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